원자력연료 K미터 방사 프레임을 안전관리 선언 및 자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전 원자력연료 원자력 안전시대 강용수 과장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한전 원자력에서 방사 폐기물 관리하고 있는 강인 과장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한전 원자력에서도 이제 방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체 처분을 하는데 자체 처분을 할 때 필요한 전 기술 등과 자체적인 사례 등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방사 폐기물 현황, 방사 폐기물 안전 관리, 전 기술 및 감유 기술, 그다음에 자체적인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방사 폐기물 현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원자력연료는 이제 그 발전소에 들어가는 원자력연료를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거기서 이제 작업자들이 관리구역에서 있는 작업복이라든가 방호복 그리고 뭐 시설 개선할 때 나오는 뭐 금속물 같은 그런 작업재나 금속물, 콘크리트 같은 폐기물들이 이제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그 각 부서에서 발생된 폐기물들을 처리부서로 이제 그 수집을 처리부서로 그 폐기물을 보내게 되고 처리부서에서 발생된 폐기물들을 폐기물 종류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류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이 폐기물들의 부피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압축해서 드럼에 담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위에 드럼에 대한 무게라든가 드럼에 대한 라벨을 하게 된 다음에 그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그 측정을 해서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다음에 폐기물을 중간으로 진행하는 그런 순서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를 하겠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8가지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작고체, 금속물, 합성물, 목재, 석회신전물, 유리, 콘크리트, NAF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작고체가 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물, 그 다음에 금속물 순으로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19년도 이제 1분기 기준으로 한 8,708개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방사 폐기물 안전 관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 폐기물을 저희가 8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폐기물을 일단 200리터 철제 그다음에 밀봉해서 콘크리트 건물 저장고에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고하고 드럼 점검은 저희가 일상 점검으로 주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정밀 점검으로는 5년에 1회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 이제 전수조사를 다 해서 저장고랑 드럼의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 저장고에 대해서 받은 설명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저준위 이하, 극저준위 그런 수준의 폐기물이기 때문에 방사 설량이 우라늄 획정이다 보니까 방사 설량이 거의 자연 준위와 비슷한 0.203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세계 폐기물 저장고인데 이 저장고에 대한 물리적 방어를 위해서 내외부에 감지 카메라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이제 한국에서 그 폐기물에 대한 사고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저희도 똑같이 사고 평가를 수행하며 피폭 신호로는 화재라든가 낙하 사고, 지진으로 인한 드럼이 손상되었을 때 드럼 손상이나 방사능 물질들이 이제 외부로 누출됐을 때 어떻게 이제 그 평가가 되는지 그를 제가 사고 평가를 했고요. 그 기준치는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 기준치를 따라가지고 제한 구역 경계 기준치 10%에 유효소량 25 마이크로 미리시버트로 기준을 만족하는지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위에 보시는 식은 이제 미국의 BOE 쪽에 이제 방사선에 대한 모델식이고요. 이 식으로 누출된 방사선량을 산출하고 선량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그 화재, 낙하, 지진 중에서 지진에 현재 3%를 가장 높은 결과를 나왔지만 그 25mm 시버트의 3%로 일단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났을 때 방사 폐기물이 유출돼서 또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밑에 또 직접 생각하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저장고가 지진으로 해서 외벽이 다 무너졌을 때 외벽에 이제 직접 폐폭 서량을 경계구역 앞에서 사람들이 지도 받았을 때 그 서량을 평가를 했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의 공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어 기술 및 감염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 처분하기 위해서 일단 그 폐기물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6가지 이제 제어 기술들이 있고, 이제 플라즈마 절단, 그리고 감압 증발대 폐처리 기술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척 제어 기술 이제 수제염이라고 해서 금속물 표면을 직접 사람이 세척을 해서 어떤 그 표면에 오염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표면 연마 제어 기술 같은 경우는 목재라든가 콘크리트를 제어할 때 표면을 오염을 제어할 때 저희가 직접 그 콘크리트라든가 목재를 표면을 연마해서 표면에 오염을 제거하는 제어 기술입니다. 초음파 제어 기술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 수정 작업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직접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인력이나 그 노동이 많이 들어오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자동화하기 위해서 저희 초음파 세척 장비를 도입해서 2016년부터 이제 가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수제염이나 그런 것들로 일단 제염이 안 되는 고착성 이제 오염 표면 그 폐기물들인데 그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해 연마라든가 샌드 블라스트에서 이제 표면에 저희가 금속 가루를 쏘아서 표면을 이제 연마하는 그런 제어 기술으로 이제 폐기물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용융 제어 기술인데요. 용융 제어 기술은 일반 평판형 제어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 기술들로 제어이 가능한데 모양이 좀 복잡하다거나 그다음에 최적 오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금속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면 연마라는 그런 기술도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속물을 직접 녹여가지고 그 금속물을 녹여서 금속물을 녹이고 그 금속물 내에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방사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그 금속물을 인고티 상태로 만들어서 자체 처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금속물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제염을 처리할 때 작업자들이 쉽게 이제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절단은 플라즈마 절단 기술이고요. 감압 증발 폐액 처리 기술은 저희가 기존에는 폐액 처리를 할 때 석회 침전법을 썼었는데 석회 침전법을 썼을 때 석회 침전이라는 이제 폐기물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폐기물을 줄이고 그다음에 방사 물질이 일부러 그 나가는 것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감압 증발 폐액 처리를 이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감용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용 기술은 저희가 이제 2013년부터 자쿠치 폐기물의 부피 감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2014년, 16년도에 프로세스를 개발했고, 2017년부터 19년도에서 장비를 제작해서 이제 올해 6월부터 이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쿠치 폐기물에 대해서 부피를 감용을 시키는 기술로 일단 무산소 환경에서 열 도련을 통해서 방사 폐기물의 부피를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감용 대상 폐기물은 뭐 잡곡제, 합성물, 목재로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실험을 했을 때 뭐 잡곡제는 한 80%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 합성물은 50%, 그다음에 목재는 80% 정도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유한 폐기물들에 대해서 이 감염 기술을 이제 적용했을 때 약 2,000g 정도가 저감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분장으로 보내면 이제 31억 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잡곡제 이제 폐기물들을 저희가 감염 기술을 통해서 열 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차례 형태에 따른 수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감염대상 폐기물, 잡곡제, 합성물, 목재류, 그리고 저희 이제 가해성 폐기물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 감용 기술이 일단은 지금 일반 소가하고 좀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크게는 일단은 먼저 산소가 없는 공정에서 제가 열을 가해서 이제 열을 분해하는 방식이고요.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녹스라든가 다이옥신,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2차 오염물질 이제 발생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적으로도 또 친화성이 있는 그런 기술이고 친화성이 있는 기술입니다. 감염기술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유기물질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화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유기물질들이 다분자 구조로 있는데 이런 다분자 구조로 있는 그 유기물질들을 이렇게 열을 가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기술을 이제 열분해 기술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이제 공정이 이제 실제 저희 회사에서 설치한 장비에 따른 운영 공정이고요. 자코체를 맨 처음에 이쪽에서 이제 파쇄하고 펠렛 프린터로 만든 이후에 그 펠렛을 이제 감용 주요 설비입니다. 주요 설비 쪽에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이제 400도에서 600도씨로 열을 가해서 자코체가 이제 열분해되고요. 열분해 후에 나오는 다른 수태 형태의 폐기물들은 여기서 이제 냉각 후에 드럼에 저장된 형태로 나옵니다. 열분해되면서 이게 수태 형태로 나오고 나머지들은 이제 가스 형태로 나오는데 이 가스 형태들은 뒤쪽에 있는 후단 설비의 콘덴싱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크러브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온 가스들은 마지막에 나온 가스들은 뒤쪽에 이제 산화 촉매 반응을 통해서 메탄 가스들이 나오는 메탄 가스들을 물이라든가 CO2로 변환을 해서 깨끗한 가스로 만들어서 외부를 이제 방출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장비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옆에 보시는 건 파쇄기입니다. 이 폐기물들을 일정한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파쇄를 하고 펠레타이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뒤쪽에 아까 펠레타이징이 이제 감염하는 이제 주요 공정 시스템으로 이쪽으로 롤러 형태에 따른 가열선이 있고요. 폐기물들이 이 롤러선에서 가열을 받아서 이제 열분해가 되는 거고 안쪽은 이제 무산소로 이제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열분해에 나온 이제 배기가스들이 있는데 그 배기가스에 대한 냉각과 분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콘덴싱이라든가 펀치, 스크러버를 써서 제가 하는 분진이라든가 그런 것들 제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마지막 후단 쪽에 제가 가스가 나오는데 메탄 가스가 나오는 그것들을 촉매 산화를 통해서 물이라든가 CO2로 만드는 촉매 산화 시스템이고요. 이 촉매 산화 시스템을 거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출되기 전에 이제 TMS라는 이제 요소 감지기를 들어서 이제 배기가스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염화 대상 폐기물들이고요. 이제 이게 감염화 대상 폐기물들을 저희가 파쇄, 그다음에 펠레타이징했을 때 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용 후에 나오는 일단은 수태 형태의 폐기물 최종된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자체 처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넷 한정 원자료가 1994년도에 국내 최초로 자체 처분을 수행하게 됐고요. 이때 이후부터 계속 저희가 분성물이라든가 콘크리트, 목재 그리고 분성물 용융으로 해서 자체 처분을 지속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처분 모시고 준비돼서 앞서 연준이 차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처리 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폐기물을 오염도라든가 그다음에 폐기물 종류별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폐기물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단 적정 크기로 이제 잘라주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어 공정에서는 이 폐기물에 대한 어떤 형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염도에 따라서 어떤 제어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어하는 과정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표면 오염에 대한 제어이라든가 체질 오염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제어를 하게 되고요. 제어 후에 이제 이 폐기물이 이제
제약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이제 그 오염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오염도 평가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폐기물에 대한 균질성과 그다음에 대표성이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자체 처분할 때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제 그 분석이 끝나서 이제 그 폐기물에 대해서 일단 저희도 특정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폐기물을 자체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체 처분은 허용 그 기준이 있는데 이게 연간 10마이크로 이제 15리터 그다음에 뭐 집단 설명이나 1년씩부터 이하가 돼 이런 부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피폭 설량 평가를 하게 되고요. 피폭 설량 평가를 했을 때 자체 처분 허용 기준치가 나오게 되고 방사능 분석에서 허용 기준치 이제 이하게 나오게 됐을 때 이 폐기물이 자체 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 처분 대상을 별도로 이제 그 폐기물을 보관을 하고 저희가 자체 처분 이제 계획서를 그 규제 기간에 제출해서 자체 처분 승인 받은 뒤에 자체 처분을 이제 폐기물을 이제 나타나는 그런 과정 거치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최근 이제 5년 동안 이제 자체 처분에 대한 실적을 좀 작성을 좀 해봤는데요. 2013년부터 18년도까지 이제 저희 자체 처분을 하는 건데 대부분 금속하고 목재, 이제 콘크리트를 했었고 대부분 이제 금속 폐기물입니다. 금속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제 연간 한 100톤 정도의 이제 폐기물을 이제 자체 처분을 이제 수행하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한정 원자력 연료 폐기물 안전관리 현황과 자체 처분 사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지금 질의가 생각나지 않으시더라도 질의 카드 이용해서 나중에 질의 전달을 해주시면은 종합 토론 시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시간 맞춰 발표해 주신 강현규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전반부 발표는 발표자님께서 시간을 아주 잘 준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전보다 조금 일찍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반부 발표 끝내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후반부에 원하는 진행을 위해서 저희 일정상 보시면 10시 45분부터 후반부 발표가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분 일찍 40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40분에 다시 이 자리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